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번 마지막, 여러분들과 마지막, 동영상 강의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조금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이번에 취업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기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지금 다 문을 닫았죠. 서울에는 이미 문을 닫아서 우리 집 사람도 강남에서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연습장 겸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을 닫고 3주간 시골에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 개인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만, 사업자는 임대료를 내야 되죠, 장사.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교수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서는, 남자 교수님하고 여자 교수님하고 모셨죠. 그때 여자 교수님하고 제가 제 방에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니래요. 지금 40대 후반인데, 회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회계사가 공인 회계사가 됐어요. 회계사. 그래서 회계 업무를 서울에서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아기를 놓고 결혼을 하고, 일이 있어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석사 과정에 부산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특별한 회계사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상대학교에 이렇게 교수 채용에 응시를 해서 교수가 된 지가 지금 한 15년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못한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좋다. 옛날에 회계사 할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녔고 그 뒤에 그만두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해서 창원대학에 있다가 이러고 왔는데 창원대학에 있으면 제가 거기에 교수가 되었을 때 우리 모친 때문에 와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가지라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은 특히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동합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경우는 옛날에는 남녀 이렇게 굉장히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교수, 그다음에 은행의 지점장, 어디 기업의 임원, 모든 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생각도 못한 그런 직업을 갖게 돼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 편입하고 석사 공부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차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환율에 관해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그리고 제가 그 모 기업체 조금 전에 그 인사 담당 대리하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전문대학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다 그렇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인성이다. 근무의 태도라든가 말하는 게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지, 무슨 이렇게 뭐 자격증이 많다, 뭐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자소서에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 이런 걸 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에 뭐를 쓸 때에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회사에 맞게 여러분이 아마 그 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취업을 하려면은 맞춤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 실제로 그 회사는 굉장히 그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하면은, 환율의 정의는 첫 번째,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다. 그렇죠? 익스체인지, 영어로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렇게 부르죠. 그죠?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통화의 양, 어떤 통화의 수요와 통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요만큼 있는데 수요는 이만큼 많다 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원화와 달러가 있는데 원화의 수요는 엄청 많고 달러의 수요는 없다 하면 뭐 어느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의 관계를 보면 1달러에 1,200원 하는 게 1달러에 한 1,000원 한다. 환율이 떨어진 거죠.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때, 그죠? 환율이 1,200원에서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진 거다. 그죠? 그럼 환율이 떨어진 것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우리가 1달러에 1,200개 우리 원화를 주는 걸 1달러에 1,000개만 주니까 우리는 200개의 가치가 우리가 더 좋아진 거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상승이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이다. 우리가 원화의 가치를 상승을 원화의 평가절상이라고 한다. 그럼 원화의 평가절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사람, 수출업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 수출업자는 수출을 하고 뭘 받습니까? 달러를 받잖아. 달러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으니까 손해라. 그럼 뭐 우리는
수입업자는 뭡니까? 달러를 줘야 되니까 우리 돈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를 많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같은 한국 돈으로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돈을 주니까 이익이죠. 적은 원화가 있어도 같은 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익이다. 그래서 수출업자에게는 손해고 수입업자에게는 덕이다. 그래서 지금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수출이 잘 안 된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상품 가치가 비싸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의 우리나라 그 상품의 가치의 상승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비싸지는 거다. 비싸지는 거니까 뭡니까? 비싸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싸지는 거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수출,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원 부존 국가라 합니다. 부존. 자원이 없거나 또는 부족한 국가다 해서 자원 부족 국가다. 부존 국가. 이 자원 부족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그 원료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외국의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그 자본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런 무역, 그렇게 수출과 수입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수출과 수입이 자본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다 해서 우리가 가공무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을 가공무역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또 대표적인 나라가 동남아 가면은 싱가포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은행에 다닐 때 굉장히 모범 사원이다 해서 3박 4일을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1996년에 동남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3박 4일 4개국을 그때 당시에 갔다 왔는데 내가 싱가포르 다른 국가들은 그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니까 별 볼 게 없어요. 가봐야 뭡니까 야자수 이런 거 수입을 동남아에 특별한 그런 거 있고 싱가포르는 가면은 거기 이제 새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 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새 공원이 있고 싱가포르 새 공원이 유명합니다. 꽃 공원이 있고 그 싱가포르는 이 도시국가인데 싱가포르는 그때만 해도 한 3만 불 시대 선진국입니다. 그 싱가포르는 뭐를 먹고 사느냐? 자원이 없고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이 관광산업. 외국에 반드시 싱가포르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싱가포르에 여행객이 온다든지 이제 그런 관광산업으로 싱가포르는 먹고 산다. 그 이제 싱가포르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싱가포르의 공무원이 가장 청렴하고 가장 일을 잘한다. 청렴한 쉽게 하면 가장 청렴한 나라, 청렴한 공무원이 어디 공무원이냐? 싱가포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외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연수를 많이 가고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에게 기업체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신분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게 싱가포르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가는 거다. 왜? 월급 많이 받고 신분이 보장되고 대신에 범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작은 일도 가차없이 면직처리해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강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국가가 싱가포르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월급이 기업체하고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국어 공무원은 1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100만 원. 국어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국어 공무원 해줘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어 공무원 시험 박이 터지죠. 엄청나죠. 지금 월급 안 맞습니다. 200만 원 되는가? 200만 원 안 될 건데요. 본보고 뭐 100 얼마 될 건데. 그래도 왜 우리나라는 지금 국어 공무원 하려고 그러느냐? 안정되어 있죠. 신분이 보장되죠. 근데 싱가포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1996년 그때 내가 갔을 때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담배를 피운다. 공초를 버렸다.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벌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공초를 버리거나 어디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물죠. 10만 원. 그런데 싱가포르는 그때 당시 50만 원.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더라고. 혹시나 담배를 피우다 버리거나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버리면은 한국 돈 50만 원 벌금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사회망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그때 당시 싱가포르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지금 가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어떤 서비스 뭐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아까 제가 자존감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왜? 월급이 박하니까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비리를 저지르고 어제 내가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 무슨 공무원이 여자던데 뭐 주식 투자한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서 한 10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잠적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 자살해가지고 이제 죽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여자 직원인데 한 36대 근데 그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공무원은 공부만 했고 이 주식이라는 걸 요즘 사람들이 하니까 저 뭣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꼬라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걸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돈을 벌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은 36살 먹는 공무원인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 조회 한번 해보세요. 10억을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빌려서 연락이 안 돼서 검찰 신고했는데 아까 보니까 어디에서 그 숨진 채 발견이 됐다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처럼 내 함께 그런 걸 배웠더라면 그 원칙에 의해서 자기 돈만 가지고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았어. 그죠? 배웠으면은 그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죽을 일도 없고 남의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할 일도 없다.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뭡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미국 돈 가치보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으니까 미국의 돈이 한국으로 와야지, 당연히. 한국으로 건너와서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2,700, 코스피 2,700, 코스닥 900 얼마,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 물론, 그런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느냐? 삼성이나, 뭐, LG나,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우량한 주식만을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그런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환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환율의 표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직접 표시 방법이 있고 간접 표시 방법이 있다. 제가 늘 그래서 환율의 직접 표시 방법은 자국 통화 표시법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죠?
1달러에 1,000원, 1달러에 1,200원 이걸 표시한다는 거죠. 그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1원에 몇 얼마 이렇게 표시하겠죠. 1엔에 얼마 이렇게 일본은. 그게 그렇게 외국 돈 1단위 한 단위에 대해서 나타낸 자국 통화의 단위수 이거를 우리가 직접 표시표.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데 뭡니까? 바로 영국 같은 국가는 이 간접 표시법으로 자국 통화를 한 단위에 나타내고 그 뒤에 외국 통화 단위수 1파운드에 몇 달러, 1파운드에 몇 원, 1파운드에 몇 유로 파운드를 자기 돈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표시법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환율에 금방 환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경제 지표입니다. 그죠? 경제 지표다. 환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출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왜?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상품 가치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수입은 뭡니까? 수입은 늘어난다. 반대로. 왜? 수입하고 결제하는 돈이 외화니까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같은 돈으로 외화를 사기에 더 많이 사니까 수입은 늘어나고 수입업자는 덕이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손해고 수입업자는 덕인 것이 바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다. 왜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제.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율이라는 것이 아까 내가 그래서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뭡니까? 주식에 영향을 아까 미친다 했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의 주식을 사게 되니까 한국의 주가가 올라간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오른다 봐야 되겠죠. 금방 그 원리에 의하면은, 그죠? 그게 이제 국가의 아주 경제 지표다. 그래서 환율, 금리, 주가, 요 세 개를 묶는 논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이제 국제금융론에서 다루는 건데, 그게 여러분 무역학과나 가면은 그게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기능을 한다 했습니다. 자산의 기능. 이 자산의 기능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는 환율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이 환율을 통해서 아마 그런 기법들이 예측을 해서 지금도 물론 환율을 가지고 딜러들은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죠. 투기를 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달 뒤에 우리 달러가 지금 1달러에 1,0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2,000원 1,200원 할 것이다. 많이 오르지 말고 1,100원 할 것이다. 100원이 오를 것이다. 한 달 뒤에 말입니다. 한 달 뒤에 반드시 100원이 오른다. 우리가 이리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를 가지고 지금, 내 재산을, 집을 팔았어. 그걸 가지고 지금 달러를 살아야 돼. 그죠? 내가 1억 원을 지금 1달러에 1,000원이니까, 그러면 1억 원이면 몇 달러 되겠습니까? 1,000원이니까, 10,000달러가, 10만 달러가, 10만 달러를 칩시다. 1억을 가지고 10만 달러를 사나? 그럼 한 달 뒤에 1달러가 1,100원이 된다 했죠.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10만 달러 샀다. 그러면 1,100원이 되니까 나중은 어찌 됩니까? 한 달 뒤에 1억 1,000만 원이 돼. 가만 앉아서 1억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버는 거죠. 1,000만 원. 1억을 가지고 나중 한 달 뒤에 한국 돈이 1억 원이 1억 1,000만 원 된다. 이 말입니다. 달러를 사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안다면은, 달러가 그렇게 움직인다를 안다면은, 가만 앉아서 이러면 돈 벌겠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지금 1달러에 1,000원이 나중에 1달러에 900원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뭘 살아요? 지금 원화를 사야 됩니까? 달러를 사야 됩니까? 지금 원화를 살아야 되죠. 그죠? 나중에 1달러에 900원만 줘도 1달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원화를 지금 많이 확보해놔야 되죠.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지금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뭡니까? 1달러당 100원씩 뭡니까? 100원을 적게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900원에 1000달러에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9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돈을 100원을 덜 내고도 1달러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나중 덕이잖아. 그럼 지금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자산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환율이 올랐다 숫자가 커졌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율이 올랐다 숫자가 커졌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이라는 것은 원화의 평가절하다.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딱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 진짜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낮은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파는 게 주식이다. 그죠? 조금 이따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식 거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 그러면 어떤 주식이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미리 딱 사놔야 되겠죠. 오늘 낮은 가격에 사놨다가 다음 주에 오를 때 팔면 되잖아. 그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 딜러들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투기라는 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이게 오를 것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딜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래서 그걸 투기다 하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기라는 거죠. 왜? 그대로 움직였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고 반대로 갔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투기라고 하는 거죠. 투기. 근데 투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기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정상적인 투기다.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안 하고 투기적 거래라고 하죠. 거래랍니다. 거래라는 말이 붙습니다. 딜러들은.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 환율 관계로 가지고 사실은 환율은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도예요. 환율의 변동폭이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하루에 얼마가 변하든 국가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환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변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는가? 환율을 좀 안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달러가 부족하다 하면 달러를 좀 시중에 이렇게 많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환율의 조정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환율을 옛날처럼 이렇게 몇 퍼센트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가 간섭을 못하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바로 일본의 수상이 얼마 전에 일본이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 수출을 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이 수출을 하려면 아까 우리 환율 배웠대요.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려면은 우리가 직접 표시표로 1달러에 100엔 하던 게 1달러에 150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야 돼. 환율이 올라야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본이 정부 정책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일본이 수출이 엄청 늘어났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소위 말하는 고용률도 굉장히 높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가 남는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좋아졌죠. 그게 뭐냐? 바로 엔화의 평가 절하를 환율이 오르도록 거꾸로는 오르는 거고 엔화의 평가 절하 그런 정책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써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환율이 오르도록 엔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이 많은 국가들의 환율이 다 자유변동 환율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예요. 고정환율 제도.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왜 수출상이 유리하고 수입상이 불리한지 알 수 있겠죠. 이것만 여러분 환율 관계만 내가 지금 오늘 그 강의하고 있는 금리, 환율, 주식 관계만 알아도 여러분은 경제를 배운 학생들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모공무원, 여자 공무원이 지금 10억 빌려갖고 주식 투자했다가 안 되니까 자살한 거.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그 주식, 스톱.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의 정의가 뭐냐?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지분을 주식이라 그래요. 이 주식은 어디에서는 법인은 주식을 반드시 주주 명부와 법인으로 되려면 반드시 주식이 있어야 돼, 주식. 개인 기업은 주식이 필요가 없어요. 법인은 주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가진 지분이다. 즉, 권리다, 이 말이죠.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냐. 개인들은 뭐 0. 몇 퍼센트도 안 가 있어요.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몇 프로 안 돼?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다수 지분, 개인으로서 다수 지분자니까 소위 말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주식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명부에 공시되는 기명주식 이름이 공시되는 기명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기명 이름을 기명하지 않는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주식이 있어. 그 이제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기명식 주식. 그걸 이제 법인들은 하는 거죠. 자, 아들이 몇 프로, 와이프가 몇 퍼센트, 자기가 몇 프로, 이래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식, 지금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대부분은 이 주식 거래를 한다고 봅니다.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재테크 수단이 없어. 다른 재테크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금금리가 여러분 몇 퍼센트? 1%가 안 된다. 1%라고 치자. 여러분 돈을 모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그 자유주축 예금 통장에 이제 500만 원 들어있어. 그럼 그게 금리가 몇 퍼센트 될까? 여러분 500만 원을 1년 내도록 놔둬봐도 거기에 이자가 몇만 원이 안 돼요. 자유주축 예금이나 저축 예금이나 정기 예금은 좋다. 1% 치자. 500만 원에 1%면은 그거는 연이자입니다. 그죠? 연이자 500만 원에 1%면 연이자니까 얼마죠? 10%면은 50만 원, 1%면은 5만 원이다. 그죠? 5만 원. 5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여러분, 세금 안 뗀다고 치자. 1점 몇 프로 이자 받는다. 세금 안 떼고, 그럼 1% 세금, 이자라고 칩시다. 500만 원이면은 10%면은 50만 원, 1%면은 5만 원이다. 그죠? 1년을 은행에 내가 자유주택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이자가 나중에 5만 원부터 5만 원.
옛날에는 10%, 7%는 10%면 50만 원. 그러면 5만 원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5만 원을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 1년에 얼마 벌 수 있을까? 여러분 5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해도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50만 원을 꼴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꼴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주식은 내가 샀다. 팔았을 때에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해. 팔았을 때. 자, 여러분이 내 돈 500만 원 있다. 그러면 내가 자 삼성전자 주식 지금 6만 원 한다. 지금 8만 원 합니까? 한 7만 원 하죠. 그럼 그냥 우리 10만 원 한다 치자. 그냥 어떤 주식을 10만 원. 그럼 50주죠. 50주. 그럼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50주를 내가 샀어. 깠는데 그 주식이 10만 원에서 9만 원 떨어졌어. 그럼 지금 팔면 어떻습니까? 50주면 9만 원, 5고 45, 450만 원. 내가 50만 원 손해봤어. 팔면 50만 원 손해봐. 수수료 하고 해서 50만 몇만 원 손해보겠죠. 그런데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 돈 500만 원 들어가고 50주를 샀어. 샀는데 5만 원 내렸어. 한 주당 5만 원 내렸다. 5만 원 내리면 안 되죠. 50% 내리니까. 50% 내릴 수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좋다. 오늘 10만 원 하던 주식이 9만 7천 원 냈다. 3천 원 내렸다. 그럼 3천 원이니까 계산상으로는 50주니까 3, 55, 15만 원 지금 손실이 나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팔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팔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내일 되면은 그게 또 오히려 거꾸로 3천이 내리는 게 아니라 3천은 올라가고 오히려 더 올라가서 만 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만 원이 올라가면 7천 원을 더 플러스 된 거죠. 7천 원 더 5, 7, 35, 3만 35만 원이 더 플러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플러스 될 때 팔면 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은 내리면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팔지 않으면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주식 증권회사에 여러분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전부 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증권회사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치면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이 나와. 아주 쉬워. 내가 해봤어 다. 내가 왜 다 해봤느냐. 여러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 해봐야 될 거야. 해봤어. 아주 쉬워요. 주민등록 자기 신분증만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다 만들어져. 그러면 수수료도 작아. 여러분 증권 거래를 주식 거래를 하면은 거기에 수수료 0.25% 수수료가 떨어져. 수수료가 떨어져.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 자기 돈으로 하면은 꼴찌 않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깡통 계좌를 하고 왜 하느냐?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계좌 개설을 하면은 증권회사하고 내가 다른 계약을 체결을 안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예금 돈이 있다. 주식 계좌를 딱 만들었다. 500만 원 현금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얼마까지 살 수 있는 한도가 주어지냐 하면은 3, 5, 15, 150%, 650만 원, 자기 돈은 500만 원인데 150만 원어치를 더 살 수 있는 신용으로 살 수 있는 한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내 돈 500만 원 안에서만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150만 원을 더 샀다. 650만 원을 샀다.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오늘 내일 2일 안에 그 돈을 막아야 돼.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늘 올랐다가 바로 떨어졌다가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면 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틀 뒤에 그 돈을 내가 돈을 메꿨든지 아니면 내 주식을 강제로 그 증권회사에서 매매해가지고 150만 원치를 빼가버려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남습니까? 350만 원이 원금이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50만 원의 한도를 더 주는 거는 내가 주식
증권회사에 어떤 요청을 안 해도 그냥 줍니다. 그게 문제더라고. 나는 그게 왜 그런지를 나는 지금 나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자기 돈 내에서만 주식 거래를 하면은 떨어지면 안 팔면 돼. 오르면 팔면 돼. 실현되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그래서 요 주식 거래에 내가 지금 요 원칙, 요것만 여러분 잘 지키면은 전혀 문제될 없죠. 자,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 이게 기본이죠. 주식이 쭉 떨어져. 만약에 내가 오늘 주식, 내가 500만 원 예금을 딱 중간 계좌에 있는데, 어떤 주식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네이버나 그런데 딱 조회해보면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 걸 다 조회를 해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그러면 저번 분기는 이익이 얼마나고, 그 다음에 이 부채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다 보고, 이익 나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겠죠. 3년 연속 적자 나는 기업은 여러분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나는 기업 주식, 삼성전자 주식, 여러분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삼성전자 엄청 오르죠. 삼성전자가 망했습니까? 그럼 내 500만 원 있는 사람은 6만 원대 삼성전자 사놨다. 그럼 지금 7만 원, 8만 원 하잖아. 2만 원 먹었어요, 한 주에. 한 주에 2만 원씩 돈을 번 거야. 5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600만 원어치 6만 원대 샀다 하면 100주죠. 100주가 지금 8만 원 돼서 2만 원 올랐죠. 그럼 얼마 먹었노 여러분? 100주 곱하기 2만 원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아니지. 2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먹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 파. 낮은 가격에 보면 주식이 또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주식 사면 돼. 대신에 기업이 안전한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직접 해라. 전에 내가 어떤 분들 10억을 정권에서 직원에게 맡겼는데 10억이 어느 날 갑자기 5억으로 바뀌어 있더라.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가정주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불안하니까 내 아는 정권에서 직원에게 맡겼다. 절대 안 됩니다. 맡겨놓으면 어떤 거 합니까? 정권에서 지기는 수수료가 많음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쫓겨오르면 팔아, 쫓겨오면 낮으면 손해보면 팔아. 그러면 이제 그 수수료, 정권회사에 맡기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원금이 슬슬 떨어져요. 절대 본인이 직접 해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자기 현금으로 해라.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자기 돈 범위에서 하면은 떨어져도 안 팔고 오를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150% 주는 그거에 사가지고 자꾸 원금이 날아간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깡통부자 이번에 그 공무원 36살 먹는 여자 공무원이 10억을 빌려서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숨전체 발견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냥 그거 하면 되겠지.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자기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현금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기 현금으로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절과 익절을 잘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내가 손해, 내 5만 원 손해보면 판다. 10만 원 손해보면 판다. 이걸 딱 정해놔야 돼. 특히 중요한 게 익절이라. 익절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10만 원 벌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 50만 원 벌면 팔겠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은 그 눈에 표가 딱 나. 몇만 원 얼마 이익이다. 그걸 안 팔고 예를 들어서 쭉 나가면 다시 마이너스로 쫙 떨어져.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 그리고 주식은 팔지 않으면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은행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주식해갖고 100만 원 벌어놨습니다. 벌어놨다는 말은 그만큼 올라가 있을 뿐이지 그게 내 돈으로 댕기 팔아가지고 내 구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에 술을 먹고 내일 출근해서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쫙 떨어져갖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내가 하루에 70만 원 벌면 나는 판다. 여러분 하루에 70만 원도 어딥니까?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하루 10만 원. 아까 내가 은행에 맡기고 1년에 5만 원 버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아는 그 여자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에 몇십만 한 달에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고 아까 내가 했던 익절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 초보자들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또 우리 공기업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만 놔두면은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중에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자기 현금으로 한다. 그 금융기관에서 주어지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이익이 얼마 났을 때는 팔아라.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반드시 주식 거래를 성인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벌죠. 그럴 때는 반드시 요걸 지켜라. 내가 그 공무원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공무원이 이런 걸 공부를 좀 했더라면은 남의 돈을 빌려서 1,0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도 돈을 버는데 왜 남의 돈을 10억이나 빌려가지고 주식을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현금이 아니고 그게 바로 왜 그렇게 빌릴 수밖에 없었냐.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같으면 1,5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줘요. 그 융자를 빌려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그게 원금이 500만 원 날아가면 자기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500만 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또 다른 돈을 또 해가 또 그걸 신용을 빌렸으니까 또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꼭 이런 걸 명심해서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걸 알고서 주식 거래를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강의 중에서 환율과 주식 관계 여러분 꼭 명심해서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내가 두 가지 이야기한 거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그 누구도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올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 어디든지 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십시오. 고맙습니다.